자, 이번 시간 진도는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환지처분. 네, 환지처분에서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잠깐 앞에 볼까요? 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합니다. 자, 환지 예정지 처분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환지 처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처분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 처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은 환지 처분에 종속됩니까? 독립적인 행정 처분입니까? 독립적인 행정 처분으로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세 가지를 알렸잖아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는 위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면적 규모, 그리고 언제부터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즉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환지 처분이에요. 이제 절차 끝나는 거죠. 자, 환지 처분이 뭘까요?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이 환지 처분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구나.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환지 계획에 의해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교부해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00번지 500제곱미터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다고.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법상 갑의 환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 있어야 그 다음 날짜로 200번지 500제곱미터 토지가 갑의 환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즉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소유권을 되돌려받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번지 500제곱미터는 환지 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여 두고 그 옆에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보류해서 뭐죠? 보류지요, 보류지. 이 보류지 201번지 500제곱미터 보류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은 환지 계획이고 201번지 500제곱미터 땅을 보류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201-1번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 그 201-1번지를 채비지로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에요. 이렇게 환지 계획으로 정한 것을 최종 확정해주기 위한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때 환지처분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켜요. 며칠?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공사 끝나고 관계 서류,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되면은 이해관계자들은 공람기간 중 서류를 읽어보겠죠. 보고 공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자들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신청이 있으면 인가고시는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날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환지 처분이 있게 되는 거죠. 준공검사로부터 며칠 내에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까? 60일. 이 과정이 환지 처분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네, 언제부터 이제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될까? 그 환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가 책자를 넘기면 나와 있어요. 288페이지 와요. 28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지 처분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별표 2개 하시고요. 별표 2개 하시고 환지 처분의 효가 뒤에다 적으십시오. 그 환지 처분의 효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효가 뒤에 적으십시오.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입니까?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적으십시오. 환지 처분의 효과는 환지 처분 공고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의 법적 효력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발생하면 틀리죠. 공고된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7개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박스에 들어와요. 원칙적인 효과, 동그라미 1번, 박스안에 288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안에 시작합니다. 읽으면 밑줄 검수 따라오십시오. 환지교육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쓰세요. 환지교육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입니다. 1번. 이 시험에 작년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대로 나와요, 조문대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는 갑의 종전토지였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자, 여기서 환지 처분이 공고됐습니다. 2021년 2월 3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다음 날 2021년 2월 4일부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갑의 종전토지, 갑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종전토지자 갑은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던 이야기예요.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요. 대신에 종전토지 100번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종전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소멸해. 그 소멸되는 시점이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예요.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야. 그럼 봐요. 2021년 2월 3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거 아닙니까? 오늘 밤 0시가 되는 순간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해요. 대신에 내일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시작되는 날, 즉 2021년 2월 4일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1초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이 말을 법 조문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읽으면 교재가 읽어지지 않는 거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두 번째, 그 뒤에 줄 거죠?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까지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환지 처분의 효가 2번이에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 동그라미. 소멸 시점은 항상 다음 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앞에 끝나는 때 동그라미. 끝나는 때 소멸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봐요.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어떤 권리가 새로 발생한 것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지만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항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뒤에는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설명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 하기 전 101번지, 아까 기억납니까? 101번지,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는 누구의 땅이죠? 토지법률이 50%라면은 토지법률이 50%, 을에게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을이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을의 토지는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잖아. 이렇게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오늘 밤 0시가 되면은 환지처분 공고에서 날이 끝나죠. 오늘 밤 12시가 땡 하는 순간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의 을의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진짜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이걸. 다음 내려옵니다. 그 밑에 제일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1번 제일 위에서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번째 줄에 줄 것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 환지 처분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줄 긋고 몇 번? 3번. 환지 처분의 효가 3번이에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환지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 번째, 환지 처분의 효과 세 번째. 행정상, 잘 보세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줄 것죠? 밑에 적어요. 예를 들면 적으세요. 용도지역 지정처분, 용도지역 지정처분, 용도지역 지정처분.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용도지역 지정처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처분처럼 행정상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과가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설명합니다. 집중하세요. 쓸데없이 교재 표지 넘기지 말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 봐요. 도시개발 사업종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 맞죠? 갑의 농지였잖아요. 도시개발 하기 전에 종전 토지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잖아. 이 농지에다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은 그 100번지에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100번지에 전속되기 때문에 100번지 농지소유자 갑이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로 이전하지는 않는 거야. 왜요?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성질상 그 처분의 효과가 종전 토지에 항상 전속되기 때문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농림지역에 살던 갑돌이가 주거지역에 환지받더라도 이삿짐만 따라오는 거지 종전 토지에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왜요? 행정처분의 효과는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동그라미 2번 해봅니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줄 거예요. 줄 거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거 몇 번이죠? 4번. 환지 처분의 효과 4번. 채비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채비지는 그 다음 날짜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시행자가. 여보세요.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가요? 시행자가. 그 다음에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져야 처분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류지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날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시행자가 취득한다. 오면 듣습니까? X.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이해가 됐습니까? 외워야 돼요. 채비지의 소유권은 시행자가, 보류지의 소유권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예외적인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외적인 효과에서 동그라미 2번 오세요. 오셨습니까? 줄 거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동그라미 계속 줄 거예요.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존속한다. 줄 거고 여기까지 원칙적 원칙.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라. 지역권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인데 줄 거예요. 다만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토지에서 뭐하죠? 소멸해요. 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 몇 번? 6번. 환지 처분의 효가 6번이에요. 환지 처분의 효가 6번. 4번이죠? 5번. 죄송합니다. 5번. 번호 5번. 죄송해요. 5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번호를 헷갈렸구나. 고쳐 쓰면서 마음속으로 욕하지는 않았죠? 예. 자, 봐주시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 갑의 종전토지 100분지 농지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환지받은 토지를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종전토지에서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종전토지에서 소멸, 죽어도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권리가 원해서 가장 지조가 있는 권리는 지역권이에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인데 사업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것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순간 종전토지에서 소멸, 죽어도 종전토지에서 죽지. 지역권은 보자기 싸고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수개의 권리 가운데서 가장 지조가 있는 권리는 지역권이에요. 나는 지역권 안 할래.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예외적인 효과. 동그라미 3번 오세요. 동그라미 3번 앞에 적으세요.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줄 껐죠? 동그라미 3번 줄 다 끄십시오.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환지 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건축물의 일부는 적으세요. 뭐죠? 구분 소유권이죠.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을, 건축물 일부 동그라미 뭐라고요? 구분 소유권을 또 줄 껐죠? 해당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 동그라미,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입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종전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취득하죠? 구분 소유권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입산지가 뭔지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80 이쪽으로 오세요. 291페이지 오세요. 291페이지 오세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오면은 저 위에 청산금 산정 기준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결정 시점 나와 있죠? 줄 거예요. 청산금은 줄 거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줄 거예요.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 동그라미. 그래서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해요. 이게 원칙이라. 그 위에 적어요. 그 위에 적어요. 청산금 확정 적어요. 청산금 확정 없으면 적어야죠. 청산금 확정. 청산금은 법적으로 언제 확정되느냐면은 청산금의 확정 시기는 적으십시오. 청산금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게 환지 처분의 효가 7번. 청산금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청산금의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언제 결정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청산금이 결정되고, 환지 처분을 할 때 청산금을 결정했지만 그 결정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의 효가 몇 개 했죠? 7개를 한 거예요. 7개. 이게 뭐죠? 청산금 확정. 확정은 언제 하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거는 뭐죠? 청산금 결정. 결정 시기는 언제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환지 처분의 효가 7개까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느냐 하면은 다 했어요. 이제 다 했고 289페이지 옵니다. 288페이지 오세요. 288페이지. 2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환지등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교재에 밑줄 것입시오. 읽어드릴게요. 줄 것입시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 지체 없입니까? 14일입니까? 14일 이내에 동그라미예요. 14일 이내를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 시험 낼 때는 지체 없이라고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요. 아니야. 지체 없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시행자는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을 때 환지 등기는 환지받은 토지 소재가 개별적으로 합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입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환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내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체 없입니까? 14일이 됩니까? 이게 다음 주에. 정비법에 가면은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면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14일 내에 등기를 신청 촉탁, 정비법은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촉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야. 자, 이렇게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환지 등기를 하는 거지. 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환지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타 등기 제한 읽어야 돼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289페이지 맨 위에 읽어드립니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 등기 동그라미, 등기가 있는 때까지 등기동,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죠? 환지 등기. 환지 등기입니다. 환지 등기고, 환지 등기는 개별 등기입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를 말하는 거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 즉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되는 게 원칙이에요.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는 법상 허용됩니까? 제한입니까? 제한. 다만 내려와요.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은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타 등등은 네, 또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은 네, 범위를 점차 확대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아마 밝혔을 거예요. 1, 2월 과정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과정 가운데서 둘 중 하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강의 계획서에는 수용 방식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수용 방식이었습니까? 환지 방식입니까? 환지 방식 위주로 중점을 둘 거예요. 이제 3, 4월 강의에는 환지 방식 과정은 조금 더 간략하게 심플하게 하면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죠? 수용 방식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강의가 기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 방식 왜 안 해요? 라고 댓글 달면 안 돼요. 네. 기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법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네, 정비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